디딤돌 독해력 이게 몇 단계냐면 네, 4단계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목차예요. 4단계인데 초등학생 건데 누가 나오냐? 한비자가 나와요. 네, 애들이 한비자 이거 다 읽으면 아 비문학 읽었으니까 이제 한비자에 대해서 상식이 늘었겠지? 전혀요. 아니요. 다 까먹어요. 한 1년만 지나도 뭐지? 한비자라는 단어는 떠오르는데 한비자가 뭐 했고 이런 거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문제를 왜 푸는 거예요? 답맞고 기쁨의 느낌을 갖기 위해서다.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뒤에 보시면 맹자 나오네요. 맹자의 인과 의 이렇게 나오는데요. 비슷한 류 여기 또 보시면 인문만 쭉 나왔어요. 베이컨이 여기 나오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베이컨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고요. 한비자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훨씬 더 많아요. 맹자랑 공자를 구분을 못할걸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나와요. 그리고 이거 읽으니까 상식이 늘었다. 라고 되게 뿌듯해해요. 미메시스? 자, 뭐 패션 이거부터는 애들이 좀 친숙하게 느끼겠네요. 이거 심리 어떻게 써져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인문학의 나름 디딤돌이 좀 어렵다라는 문제집인데요. 자, 여기서 아이가 과연 몇 개나 다 알고 지나갔는지를 점검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한비자의 사상. 한비자는 전국시대 한나라 사람. 중국 철학사에서 법가의 집대성자다. 전국시대에 진나라가 한나라를 공격했는데 한나라가 겪어야 했던 전쟁은 매우 비참했다. 여기까지 읽을 때는 무리가 없어요. 다만 진나라가 어디고 한나라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여기서 친숙하게 느끼지는 않겠죠. 근데 읽을 때 어휘로 뭐 막힐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힘의 균형을 통해 평화가 아니라 통일에 의한 평화를 기대했다. 그는 하나의 강력한 국가가 생겨난다면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강력한 국가가 되려면 강력한 힘을 가진 전제군주가 필요하다 해서 전제군주 모를 것 같아서 여기다가 써놨죠. 전제 뭐 이렇게 써놨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찾아서 보면서 풀어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성악설이 또 나오고요. 자 그래서 어휘 자체를 쓰는 거는 어려운 게 없는데 제재가 지금 한비자라든지 이런 걸로 어려워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서 약간 내가 어려운 거 읽고 있고 풀고 있다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문제도 보실게요. 문제는요. 일치하지 않는 것,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를 읽고 추론이란 단어를 쓰기는 했는데 이게 추론 수준이 고3 수준의 추론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기에서 적용해서 푸는 거 이것도 비판적 독해, 추론적 독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억, 해가지고 단어, 어휘 문제, 그리고 여기다 요약 정리하는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거 풀 때요. 대부분 그냥 읽고 풀고 틀리면 답 맞추고 끝난다.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중학교 수준으로 갈게요. 자, 디딤돌은 이게 4단계였고 중학교에 또 제일 많이 푸는 게 이거 많이 푸시죠. 순마. 비문학 독해연습 요거 제일 많이 푸세요. 2단계. 이것도 왜 많이 푸냐면요. 간단해요. 너무 어려워서. 이게 좀 어렵게 나온다더라. 이거 풀면은 좀 어느 정도 독해 잘한다더라. 이게 소문처럼 났어요. 그래서 쉬운 거 풀고 난 다음 아이들이 이걸 푸는데요. 자, 여기서 딱 처음에 나오는 게 누구냐면 데카르트예요. 두 번째인데 데카르트 나와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나오고 데카르트 나오고. 아이들 데카르트 알고 풀지 않죠? 물론 고3 때도요. 알고 풀으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수준의 어휘를 볼게요. 어휘가 아까랑 좀 다른지 같은지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고3 때 나오는 것처럼 변증법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인식론은 하고 시작해요. 애들이요. 거부해요. 인식론이 뭔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인식론은 인간의 삶에 대한 이론으로 진리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얻는지 다루는 분야이다. 안 들어오겠죠, 귀에. 안 들어온다고요. 이렇게 되고 자, 거기서부터 이제 쭉 읽어가면서 무슨 소린지 이해 안 되고 뭐라는 거야. 이렇게 풀고 열심히 찾아서 답 맞추고 해요. 자, 회의적이다. 이런 거 나오죠. 본질에 대해 따라 묻는다. 그래서 이런 거 읽을 때는 주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면 우정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회의감을 느낀다. 뭐 이런 거 보면서 이해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 다 풀었어요. 아까보다 어떤지 보이시죠? 조금 더 어휘가 고급져지고 조금 더 어휘가 한자어가 많이 섞인 단어들이 등장을 하고 요게 초등과 중등의 차이고 소위 말하는 어렵다는 문제집들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거 100번 푸는 거 아무 의미 없다. 네, 100번 푸는 거 지금 현재로서 싸는 거에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제 점검하는 차원에서 푸는 거죠. 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점검하는 건 좋지만 어휘력 쌓는데 이거 크게 도움 안 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도움 쌓아야 되는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어휘력은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지문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문 안에서 모르는 단어에다가 체크를 하게 해주세요. 모르는 단어라는 건 중요한 단어가 아니라 내가 읽을 때 막혔던 거. 그러니까 어떻게 푸냐면 풀 때부터 아이가 형광펜 들고 바로 뭐 해야 되냐면 형광펜 딱 들고 읽을 때 엄마가 그거를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읽을 때 중요한 거 빼고 모르는 거를 한번 체크를 해봐. 모르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대로 체크를 하겠지만 모르는 단어들 있으면 체크해라고 하거든요. 영어 공부할 때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저는 했는데 영어 지문 이렇게 진짜 영어 독해는요 사고력 측정이 아니라 그대로 이거 해석을 제대로 했냐 요거 측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할 때 다 풀고 나서 뭐 했냐면 모르는 단어 체크하고 그 단어 외웠잖아요.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연계성이 있어가지고 오래 기억이 남는다. 이게 정설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이근철 아저씨 있잖아요. EBS. 이근철 아저씨 지금도 이제 강의하시지만 그분이 그걸로만 해라 라고 해가지고 정말 그것만 믿고 했는데 많이 성적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아이들 국어도 똑같아요. 뭔 단어집을 사가지고 따로 막 외우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생활에서 책을 보다가 모르는 단어들 질문하면서 엄마랑 대화하면서 이해하고 같이 찾아보고 이런 거 풀 때도 이 비문학이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어휘력을 쌓는다라고 생각하고 푸셔야 돼요. 특히 초등. 특히 초등은 이 문제집 하나에서 나오는 것들을 어휘를 쌓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자, 아까 한비자가 나왔어요. 아까 한비자가 나오면 요 한비자 풀고 끝났어 이러면요 얘 한비자가 한 번 보고 영원히 나의 기억 속에 잊혀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요 문제집 1년에 한 권만 풀어도 된다라는 주의예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렇게 뭐 도움 안 돼요. 자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어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휘 개념 한비자가 나왔어요. 여기 모르는 단어 찾아요. 그러면 얘가요 뭐를 찾아야 되냐 한비자를 배웠는데 한비자를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문제만 풀면. 한비자에 대한 뭐 해야 되냐? 책 찾아야죠. 그거 할 수 있는 시기가 초등학교밖에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어휘력 쌓고 지식 쌓는 시간이 중학교도 빠듯하고 중학교 때도 할 수는 있는데 그거가 초등학교만큼 못 가요. 독해 문제집은 1년에 한두 권 정도만 푼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에 나오는 비문학, 그러니까 비문학이에요. 비문학. 그래서 한비자를 다 읽었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단어를 모를 때 한자의 음과 뜻까지 찾아보는 거 요거 하시고 두 번째로는 아까 한비자 나왔을 때 어떤 거 나왔는지 보이셨죠? 한비자가 전국시대라는 게 나왔고 한나라가 나왔고 진나라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한비자가 한나라와 진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이런 거를 탐구하면서 찾아보는 걸 시키세요. 그게 이 아이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그걸 하셔야 돼요. 하셔서 중국의 법가의 집대성이라는 법가는 뭔지 찾아봐야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시간이 고3 때 못해요. 근데 거꾸로 가요. 고3 때 애들이 윤리가 안 되니까 고3 때 애들이 철학사상 배우면 그거 막 해야지 접근하는 친구들 많은데 너 시간이 지금 있어? 제가 그러거든요. 아, 이런 거 유튜브 봐도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식은 만화로 쌓아도 된다고. 근데 손으로 쓴 거에 몸의 기억만큼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무슨 기억이냐? 몸의 기억이에요. 제가 독해를 했는데 한비자를 자기가 직접 찾아보고 그걸 찾은 몸의 기억. 그리고 그걸 손으로 쓴 기억.
이런 것들. 그래서 자료를 딱 조사해서 뭔가 노트로 남긴 기억. 요거 절대 안 까먹어요. 뭐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보드 타러 가면은 다시 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귀찮으시죠? 이거 어떻게 해? 이러시죠?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문제집 100권을 풀어도 소용이 없어요. 네.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타고난 감이 있는 애들은 좀 나을 수는 있겠죠. 근데 한비자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면 알겠지만 그 전까지 한비자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되게 귀찮아요. 되게 귀찮고 힘드니까 그거를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엄마는 뭘 해주셔야 되냐? 습관 들 때까지 그냥 계속 스며들듯이 계속 주셔야죠. 해셔야 돼요. 예. 그 안 될 때, 안 되는 거는 아이는 아예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거 자체를 지금 인식을 못 하거든요.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전혀 몰라요. 자, 초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이 지금 이거 한비자 찾고 이럴 때 아니에요. 초이는요, 가급적이면은 책을 다양하게 많이 보여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문제집도요, 푸시면 되는데 아무 문제집이나 한번 풀어보시고 얘가 소리내어 읽을 때 정확하게 읽는지를 확인하시면 된다고요. 읽을 때 애가 소리내서 잘 읽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읽고 나서 뭐 핵심 그거 문제 수준도 추론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기에 있는 거 무슨 내용이니, 여기 있는 단어는 뭐니, 그런 수준의 문제가 독해 문제집이에요. 저희 아이는 어떤 거 푸냐면 제가 수업 때 쓰는 거 그런 거 남은 거 그냥 풀게 하거든요. 저 이번에 뭐 고사성어 했었잖아요. 고사성어 어휘력 그 문제집 그거 풀게 했어요. 2학년 친구 재밌대요. 그런 거 하면서 지식도 쌓고 뭐 개과천선이 뭔지도 알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로 알고 이렇게 가볍게 가시면 돼요. 2학년 때부터 뭔가를 막 넣어줘야겠다 그러실 필요 없고요. 비문학을 정 이렇게 하시고 싶다 그러면 저희 아이는 역사 좋아해가지고 설민석 한국사 열심히 봐요.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상식을 조금씩 쌓아주시면 돼요. 예. 그 정도 수준에서 하시면 되고 문제집은 가벼운 거 아무거나 뭐 무슨 출판사가 더 좋고 덜 좋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네, 다 거기서 거기라서 아무 문제집이나 가벼운 마음으로 풀게 해주시고 답 맞춘 다음에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 지문에서 찾게끔만 해주시면 충분해요. 예. 2학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근데 고학년이 되면 근데 이게 고학년이 됐다. 너 이제 고학년이니까 이거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3, 4학년, 4학년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에 한 개씩 해야 된다라는 게 되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거 하루에 한 개씩 하려면 이거 언제 다요? 한비자도 찾아야지. 어휘도 찾아야지. 오답 노트도 해야 되지. 요약 정리도 해야 되지. 애들이 견뎌내겠어요? 못 견뎌요. 이거 하루에 한 개씩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권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인문 철학을 풀었다. 그러니까 애들은요. 하지 말라면 더 하잖아요. 야, 너 그 뭐 2개씩 풀어. 한 개만 풀어. 야, 너 어제 풀었는데 이거 왜 풀어? 한 개만 풀어.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돼요. 네. 국어 같은 거는요. 여러분 여유 있게 바라보셔도 돼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84점이 나왔다는데 국어가 비문하기 어렵다는데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지금부터 독해 문제집을 몇 개를 더 풀어야 되지? 그러시지 말고요. 그러시지 말고 뭐만 하면 되냐면 아이를 여유 있게 천천히 대신에 제일 중요한 것만 해야겠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휘력을 쌓는 거 첫 번째는 뭐냐? 그 어휘력의 안에 개념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비자를 읽었다라고 하면 한비자를 읽은 그 지문 안에서의 음과 뜻을 찾으시고요.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비자의 사상 하면 한비자가 누군지 한번 유튜브로 찾아본다든지 더 여유가 있으시면 책으로 가서 책을 한번 뽑아서 보신다든지 도서관하고 친해지시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도서관하고 친해지는 거. 일반 서점은 사실은 이런 책들이 있긴 하지만 아이들이 읽기 어려운 수준이 많아요. 도서관에 가서 한비자 쳐가지고 어떤 책들이 있는지 쭉 빼놓고 비교 분석하시면서 제일 맞는 거 고르시고 이거 다 몸의 기억이에요. 몸의 기억으로 쌓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첫 번째예요. 비문학에서.
그리고 요거에 관련된 책을 읽게 해주시는 거는 저절로 어휘력이 쌓게 되는 거죠. 그게 다 중학교 때 나오고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거고 그게 학습하고 직결이 되는 거예요. 비문학 공부 하나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 결국에 사회, 과학 다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이게 쓸데없는 거는 아니라고 느끼실 겁니다.